이분의 평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선거를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다.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해단식했어요, 어제. 네, 어제 해단식도 하셨고. 네. 저도 이제 전에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신다고.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당선도 축하드리고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표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의 대선 평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간절함, 그 후보님 본인의 간절함, 또 우리 민주당 전체의 간절함이 다 같이 결합되어서 이 일여사야의 그런 어떤 야권이 네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40% 이상 득표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9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지 그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인선 가운데는 조국 교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으로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뭐 기대도 물론 있지만 우려도 있는데 이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내정된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그 검찰을 그렇게 통제를 하는가. 네.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검찰 통제 방식은 민정수석의 핵심 검찰 출신 선배나 네. 검찰총장보다 더 선배를 임명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 때도 전해철 민정수석이나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은 다 비검찰 출신이고, 네. 조국 교수는 아예 법조인도 아닌 거죠. 물론 법대 교수님이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무슨 연수원 기수로 뭐 해가지고 소위 우리 말한 네트워크 연결된 분도 아닌데 한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의 그 실질적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 출신인데 학자가 이제 이론가인데 과연 검찰 개혁을 검찰의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 다들 생각이 계시겠죠. 네.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인사권자한테. 그거 잘 알지 않으세요?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네.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물어봐야 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물어보기로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축하만 받으시다가 또 갑자기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도 논란이 된 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바로 끝나고 나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파장도 있고 반발도 있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때 깨끗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때가 아마 선거 전에 여파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확정 전이었을 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건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표시했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지지자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그 측근에게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대선 때 아무래도 제가 그 워낙 그쪽에서 문재인 후보 은퇴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격을 제가 총괄본부장에서 받아안다 보니까 그 여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은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했죠. 그쪽에서도. 네. 근데 이제 대선이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일반 국민들은 대선이 끝났고 승부도 끝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 너무 야박하고 한편은 무례하고 뭐 그런 평가 실제로 있고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제 옆자리에 취임 찬성식 때 오셨는데 네. 먼저 전화를 하셔서 제일 먼저 축하 전화해 주시고 또 그 선서식에 참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후보님 중에는 유승민 후보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김경수 비서실장을 그때 수행비서를 통해서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안철수 후보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당에 축하 전화가 없었나요? 아니, 통화를 하셨습니다. 네, 통화를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몇 번씩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냐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따로 한번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민당을 찾아가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그죠? 네. 네, 불리한 건 자꾸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 또 다른 인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특히 그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정도의 자유한국당의 반응도 있거든요.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워낙 또 일을 잘 하셔서 또 평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워낙 신사적이시고 국민의당과도 아주 인연이 깊으시고 그래서 도로 대야 관계도 원만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인 출신으로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소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크고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화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네.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외교부, 행정자치부. 실제 제안이 왔나요? 아니, 그런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제 이야기는, 예. 네, 제안이 왔군요. 아닙니다. 아니, 요즘 이 화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물어보려고 해도 답도 안 하시고, 네.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람들이 워낙 궁금해 하니까요.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입각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군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말할 건 아닙니다. 말할 수가 없으시군요. 예, 원래도 말씀을 길게 안 하시는데 말씀을 짧게 하셔가지고 인터뷰도 짧게 끝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120석, 죄송합니다. 불과하기 때문에 좀 전에 나왔던 국민의당하고 협조하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국민의당도 원래 저희 당 같은 뿌리이고 또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사안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유난히 답이 짧으십니다. 워낙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감동이 됐던 게 어제 이낙연 지사님 또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직접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친절히 설명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직접 현안을 설명드리겠다. 이 말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좋았습니다. 뚫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러고 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구하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소통되기를 절실하게 바랐던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청와대는 높았고 국회에도 출석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대통령 시대에서 드디어 우리가 직접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궁금한 걸 기자들이 질문하며 답변하는
이런 대통령 시대를 맞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컸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보수 매체에서는 바로 이 대목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사람은 너무나 자랑스러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이미 운동권 출신을 넘어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셨고 또 사무총장도 하셨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관계를 잘 풀어오신 분으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기춘 실장 그러면 뭔가 왕수석에서 다 내각을 뒤에서 다 통제하는 어떤 그런 좀 불투명한 느낌이 들지만 임종석 하면 왕수석이 아니라 영수석이라고 말을 해준 것처럼 뭔가 보좌하고 뒷받침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청와대가 내각을 통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을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젊은 실장을 통해서 젊게 이 청와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분위기만 짚어봤고요. 조각이 좀 더 완성되면 저희가 아예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와주세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고맙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오시는 것으로. 요즘 인선 대상자들이 하도 인터뷰가 안 돼서 미리 약속 받아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